안녕하세요. 서당계 조의 발표를 맡은 한마루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인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진료 형태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대면의 방식에서 비대면의 방식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원격 의료 시스템의 발전, 집에서 할 수 있는 오락, 소통 등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증가, 비대면 방식의 소비인 언택트 소비 증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원격 의료 시스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원격 의료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단과 치료, 커뮤니케이션 등의 모든 의료 행위를 원격 정보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격 진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이 원격 의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중 하나로 지난 2월 24일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것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이는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경우 전화 상담 처방을 허용하며 외래 진찰료의 100%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상급 종합병원은 42개 중 21개, 종합병원 및 병원은 169개 중 94개, 의용급 1,492개 중 913개, 총 3,072개의 의료기관이 전화상담 처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의 진료 금액은 12억 8,812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원격 진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지병원은 일부 전문 과목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메디히어라는 화상 진료 앱을 이용한 원격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 분당차병원, 세종병원에까지 병원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바일 문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병원에 내원하기 하루 전 환자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문진을 실시하여 감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병원 출입구에서 문진을 위한 인력을 최소화하고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정보 시스템 베스트케어 2.0은 환자의 체온, 호흡기 증상 등 활력 징후 데이터를 통해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비대면 접촉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진료인 원격 진료에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격 진료의 장점으로는 비용이 절감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노인들이나 아이들 또한 멀리 움직이지 않고도 화상을 통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의사와 환자가 실시간으로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해지며 교통 운송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나 CT 촬영 등 대용량의 이미지를 저장 및 전송하여 의료교류가 쉬워지고 상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의 장점을 보면 대부분 환자의 편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원격 진료의 단점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 화면과 환자의 목소리만으로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라는 의학적 원칙이 훼손되고 의료의 질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비접촉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과 원격 의료 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정보를 저장 전송 과정에서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의료의 특성상 사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 정부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의료 이용이 급증하는데 이를 정부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냐는 측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환자들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진료에 대한 국가 표준 규정의 부재입니다. 물론 한시적 허용이지만 원격 진료의 기준이 모호하고 통일된 의료규범,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 채널이 없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제한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즉 코로나 블루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진료의 형태가 바뀌었듯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의미하는 블루의 합성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 경험자는 40.7%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원인으로는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취업 및 일자리 유지 어려움,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자 사람들은 의료기관 상담이 아닌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의 외출이 제한된 점과
우울증이라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 사회적 낙인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코로나 블루 치료 어플 두 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로스트입니다. 트로스트 어플은 국내 최초 익명 온라인 심리상담 메신저 앱으로 대면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모바일 채팅 기반의 상담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마음관리 챗봇 TT, 심리 상담사와 이루어지는 텍스트 테라피, 심리 결과 등 보고서로 제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감정 스캐너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트로스트 어플은 상담했던 기록이 남지 않으며 상담사의 자격, 경력, 전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심리 안전 기능이 있으며 이 서비스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성의 토닥토닥 어플입니다. 마성의 토닥토닥은 인지훈련과 정서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훈련은 실제 사례를 읽고 그래서 보이는 인지오류를 선택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작성해 보는 것으로 다른 참여자들의 선택이나 조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서훈련은 기분 기록지를 기반으로 매일 자신의 기분이나 증상을 기록합니다. 소요 시간은 인지훈련 하루 5에서 8분, 정서조절 훈련 하루 2에서 3분 정도로 하고 최소 3주간 주 5회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마성의 토닥토닥 어플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극복과 비대면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경우 우울 증상 32.8%, 불안은 16.1% 감소하였고 기타 우울장애를 가진 성인 중에서는 우울 증상 기저선의 47%, 불안은 15.8%, 역기능적 사고는 1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및 어플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성의 토닥토닥, 트로스트와 같은 어플, 원격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진료의 장소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는 정신과 상담과 같은 민감한 질병에 관해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노인, 아이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거리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원격 진료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골이나 불모지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서도 의사 부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는 필요하며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표준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 진료에 대한 진료비와 절차, 법 등의 상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